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페이스북 좋아요 눌러주시고 애플로도 좀 봐주시고 해야지 이 프로그램에 갈 수 있습니다. 제작진들도 굶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동안 건어물만 먹다가 요즘 겨우 삼겹살 먹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삼겹살을 먹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순삭 밀톡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차 대전의 공중전에 대해서 알아봤죠. 제작진들이 막 고민하다가 야 2차 대전 공중전 나온 영화 뭐냐 해서 내가 그냥 그건 멤피스 벨이 어때?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그걸 덜커덕 하더라고요. 멤피스 벨은 공중전이죠. 하지만 아주 특별한 공중전입니다. 바로 폭격기와 전투기들 간의 사투를 그리고 있죠. 이 영화의 배경은 1943년입니다. 연합군의 독일 폭격이 시작되는데 미군 폭격기 B-17 폭격기의 이야기죠. B-17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25회 출격을 마친 승무원들한테 폭격 임무에서 해제를 시켜줬어요. 실제 멤피스 벨 마지막 25회째 출격을 영화화한 겁니다. 이 멤피스 벨은 여러분 놀랍게도 CG가 아닙니다. 마지막 아날로그 전쟁 영화입니다. 여기에 출연한 B-17 폭격기는 실제 비행이 가능한 비행기를 끌어와서 촬영을 한 거고요. 미군의 호위 전투기, 독일군의 전투기들도 전부 다 비행이 가능한 비행기들입니다. 첫 번째로 볼 비행기는 이 영화의 주인공 B-17 플라잉 포트리스입니다. 하늘의 요새답게 전방과 측면, 하부, 상부 및 후방에 아주 고슴도치같이 방어 총저가 있는 폭격기였죠. 이 폭격기가 나왔을 때 전투기는 이 폭격기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군은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독일군 전투기 한 대 어선에다 나타나면 할 수 있죠. 때로 나타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독일군 전투기는 MEF-109 2형 전투기, 즉 메사슈미트 109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는 비행 가능한 오리지널 메사슈미트 109는 없었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라이센스된 HA1112가 사용됐습니다. 아주 수많은 영화에서 MEF-109의 대역으로 단골 출연한 전투기죠. 언뜻 봐선 잘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엔진 카울링이 있거든요. 엔진 들어간 룸. 요게 오리지널보다 조금 커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전투기는 P-51D 무스탕 전투기입니다. 이 무스탕 전투기가 이 영화에서 오게티, 즉 고중 오류가 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43년입니다. 1943년에 폭격기의 호위를 맡았던 비행기는 P-47 썬더볼트였어요. P-51D 무스탕 전투기는 1944년 2월부터 유럽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당시에 미국 내에서 비행이 가능한 P-47을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무스탕 전투기의 전체도 도색을 P-47하고 아주 비슷하게 해놔요. 기체는 전혀 달라요. 무스탕 전투기는 순행식 전투기였기 때문에 엔진 카울링이 얄쌍하고 뾰족하거든요. 그 반면에 P-47은 공랭식 전투기였기 때문에 엔진 카울링이 아주 둥그렇고 투박해요. 미군은 주간 폭격을 하고 영국군은 야간 폭격을 했었어요. 미군은 자기네들이 노던 폭격 조준기라고 해서 대단히 과신했어요. 6,000m 상공에서도 지상에 있는 쓰레기통을 맞출 수 있다. 이 정도로 아주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주간 폭격을 해야 된다고 아주 고집을 했죠. 테스트할 땐 잘 맞아요. 실전이란 게 테스트하고는 다르잖아요. 급격하게 기동해야 될 때도 있고 기상 상태도 나쁠 때도 있고 실전에서는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꾸준히 주간 폭격을 했습니다. 왜냐? 야간에 영국군이 폭격을 하고 주간에 미군이 폭격하면 독일군 전투기들은 잘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통했다고 하더라고요. 멤피스 벨 영화를 보면 출격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면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실제 승무원들은 면도를 했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고도 6,000m로 올라가니까 산소가 희박하거든요. 반드시 뭘 써야 돼요?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죠. 근데 수염이 덥수룩하면 산소 마스크가 딱 밀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얼굴에 뭐예요? 동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승무원들은 반드시 면도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 폭격기의 승무원들이 독일군의 전투기보다 훨씬 무서워했던 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 추위였어요. 두 번째는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 용변 문제였죠. 이때 승무원들은 하늘을 위해서 거의 안 먹었습니다. 보통 한 번 작전을 나가면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을 비행을 해야 되는데 고도가 높고 온도가 낮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두 번째 용변 문제가 있었어요. B-17 안에 화장실 없었다니까? 만약에 급하면 그냥 옷에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은 좀 먹고서 용변 보고 난 다음에 대부분 안 먹었었어요. 대신 출격하는 승무원들한테는 그 아침에 진짜 계란이 제공이 됐어요. 그때는 영국에서 계란이 정말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대서양 넘어서 수입할 그건 좀 힘들어요. 지금같이 냉장시설 잘 돼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는 분말 계란을 지급해줬고, 출격하는 승무원들한테만 아침에 진짜 계란이 요리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계란을 이렇게 이제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했는데,
미군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 1등이었습니다. 사발면에 보면 라면에 들어. 그거는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먹을만 하잖아요. 예전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못 먹어서 모르겠는데. 2차 대전과 1차 대전의 공중전의 차이는 한마디로 전략 폭격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가장 큰 걸 거예요. 2차 대전부터 폭격기들이 대량으로 적의 본토 깊숙이 들어가서 전략 폭격을 합니다. 즉 적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어버리는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